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장마전선이 강원 영서 남부지역 수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후부터요 강원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광복절인 내일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호우 예비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폭우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마철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비 피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고요. 한낮 기온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후텁지근하게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색을 위한 이 포럼에서 원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배와 또 비대면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상설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는 오전부터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또 동해와 삼척을 제외한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 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재난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 980억 원, 사유시설 31억 원 등 피해액이 1,0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 강원도 내 의원 149곳이 오늘 하루 집단휴진을 신고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전체 의원 766곳 가운데 19.4%인 149곳이 오늘 하루 집단휴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로는 춘천이 36곳, 원주 26곳, 강릉 23곳 등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생명 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1차 포럼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요, 원주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 이 원주 강점의 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또 의견이 주목되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김신양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 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라고 현재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사실 이번 포럼은 원주의 두 국회의원인 이광재 그리고 성기현 의원실에서 원주의 협동 사회경제 네트워크에 제안해서 성사된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광재 의원과 제가 기조 발제를 했고요. 또 송기훈 의원과 원주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 4명이 패널로 토론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겪는 어려움, 그래서 재난을 견디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원주의 사회적 경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네. 제가 발표하고 난 후에 이제 이광재 의원이 발제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번이 이제 포럼 주제가 이 원주의 사회적 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원주의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널리 알려진 해외 성공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네. 원주가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로 가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서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비판하시는 겁니까?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주 예.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좀 공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회장님과 이제 시각이 이제 달랐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네. 포럼은 네. 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토론을 하고 또 서로의 이제 어떤 해법을 모색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또 네. 토의하고 또 해법을 모색해가는 것이 또 포럼의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다른 의견을 또 가지신 분이 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뭐 비판적인 의식으로 또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이 그때 발언하신 걸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로 아까 원주 시민들이 어려움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기 중점을 둬야 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현재 또 있는 겁니까? 원주 시민들에게만 특이한? 아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원주 시민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원주 시민들만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니까 뭐 국내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 뭐 그런 면에서 볼 수도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되는 지금 장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재난과 대원인이 기후 위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가 아프니까 거기 사는 우리가 아픈 거고요. 지금 당장 길만한 위기는 지금 경제 위기 그리고 보건의료 돌봄의 위기가 있죠. 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재난에 관련된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혹시나 산불 등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교란이 됐어요. 원주도 그럴 텐데 지금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 피해 등 생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식량 난민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도 좀 낮거든요. 네. 그리고 농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닥칠 위기인데 사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네. 이런 경제 위기나 생태 위기, 식량 위기보다 더 큰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을 신뢰하고 협동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되게 불신하고 대인 기피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면 더 자기 안으로 움츠러드는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또 이런 이제 우울증도 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위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서 좀 사회에 좀 규범이 없는 안오미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가 걱정해야 될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도 중에 하나 보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한반도 기후 변화가 이제 더 가속화되면은 이 사과 네. 재배를 못할 것 같다라는 네, 보도도 네.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네. 환경과 기후의 변화 정말 네. 우리도 모르는 새 굉장히 크게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식량 문제 아까 말씀하신 네. 코로나19도 이제 전염병입니다만 결국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과제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약속 잡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뭐 경조사 참석하기도 힘들고 뭐 소위 얘기해서 비대면 사람을 네. 만나지 않고 하는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또 축이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네. 어려움, 인간관계 여러 가지 그 제약 같은 것을 사회적 경제가 기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또 네. 해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좀 어떤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19세기에 등장했는데 원래 그 사람과 사회가 굉장히 고통을 겪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기록된 이제 영국의 그 런던 화재예산 공제조합은 17세기 중반에 런던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주부가 거의 대부분 손실이 되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가깝게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그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할 때 시민사회 단체하고 풀뿌리 조직이 협동을 해서 실업자와 노숙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경제의 필요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님이 어려움을 잘 헤아려 돌보기 때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비춰봐도 그랬겠지만 이번 팬데믹 시기에도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고용 유지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상생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작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을 판매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협을 비롯해서 규모가 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합원들과 마을의 공동체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특히 대구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생산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그리고 많은 그 정교조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의 후원을 받아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데, 이런 말할 수 없을 만치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어려울 때 서로 돌보면서 든든한 공동체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천과 문화가 더 확산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사회적 경제 또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그 공동체 어떤 조직이 자생 네. 조직이 또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운영되고 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죠. 굉장히 또 강점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에 네. 못지않게 또 약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방향으로 네. 좀 이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고민들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는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전에 그 문희당 장혜순 선생과 그리고 지학생 지구의 만남으로 협동조합의 도시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세대들이 두 분의 뜻을 이어서 아직 그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구적으로 원주 협동 사회 경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먹거리 계약 그 계획을 기업 전체의 먹거리 계약 그 계획을 짜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매년 아주 많은 다른 지역에서 원주를 방문해서 이제 선진 사례를 공부를 하고 돌아가고 그러고 있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많아지다 보면 관계성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규모는 커졌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체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성과를 내려면 중심이 딱 잡혀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네트워크가 많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되게 지역의 아젠다가 조금 실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지금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이게 느슨한 네트워크의 중심을 잡고 강력한 협동의 힘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리해 철학자가 주시죠. 예. 네네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 양이 100마리 모여서 온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는 건 양이 사자가 되는 거야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로 많은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체질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민간단체가 자생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런 것이 더 장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네, 뭐 어떻게 네. 관해서 통일을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뭐 뛰어난 영웅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 어떻게 뭐 통합시킬 수 영웅을 있을지 해결할 수는 예. 없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체격은 커졌지만은 체력은 약해진 네. 것 같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죠. 이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김신양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의 이 행사, 코로나19와 또 장마로 피해를 본 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 돕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는 알뜰장이 가능한 또 그런 자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가 지난달 30일부터군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강원 지역 농가들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고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농가들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등 농가 살리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와 함께 이후 장마가 계속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편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덜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타고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폭우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 외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원주 댄싱공연장 앞에서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조성택 마케팅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 관련 행사들이 다 취소 또는 축소가 돼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구상하면서 이제 드라이브스루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최소한 10% 이하 지금 절감해서 좀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또 소비자 시민분들에게 증정품으로 지금 제철 농산물인 찐 옥수수나 찐 감자를 저희가 증정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총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해서 퇴근길 직장인들 대상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고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시간을 2시간 앞당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정주부님들이 시간을 내서 좀 나와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이번 주부터 2시간 앞당겨서 오후 2시부터 개장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역농협하고 품목농협과 전체 8개 농협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품목은 제철 농산물인 복숭아, 옥수수, 그다음에 가지, 그리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행사 이달 말까지 진행되니까 지금 2번 남았네요. 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행사에서 농산물을 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요. 네, 원주 땡신공영장 진입로에 조성된 농산물 드라이브스루는 이번 달까지 진행되는데요. 복숭아와 옥수수 등 8가지 농산물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제철 농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해 참여 희망을 밝힌 원주 지역의 농가 8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참여 농가는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장마가 계속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편인데요. 현재는 원주 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15%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판매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농협 원주시 지부 김만수 차장과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자에게 듣겠습니다. 농산물은 적기에 계속 생산이 되고 판로는 점점 줄어들고 드라이브스루 개념으로다가 한번 팔아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약 농산물이
15% 정도 그 소비가 감소된 걸로다가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3회째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는 개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2회차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1회차 때는 시민들이 한 250명 가량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걸로다가 저희가 짓게 됐고요. 판매 금액은 농산물 지금 10,000원, 1,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비싸야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약 1,0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늘 2회째는 저희는 적어도 한 40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너무 힘든데 또 올해는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너무 많고 또 밭작물이나 논작물 같은 게 다 거의 망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더 힘이 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드라이브스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단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더 자리를 넓혀서 이 장소를 우리 농가들이 좀 쭉 쓸 수 있게끔 많이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좀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었나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좀 많은 분들 좀 방문하셔서요. 좀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이러한 농산물 판매는 전에도 지속돼 왔는데요. 우선 지난달 진행된 원주 문방농협 옥수수 및 원주쌀 토토미 축제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이때 옥수수와 토토미를 판매해 5천만 원이 넘는 판매 수익을 얻는 등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농협 원주시지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긴급 생필품과 함께 농가 일손 돕기, 또 농약 방제 작업 등 재해농가 지원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농업 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산물 출하량이 줄고 판로가 막히는 등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댄싱 공연장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달에 댄싱 카니발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당초 일정보다 좀 축소하겠다라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예 취소하라라는 측과 또 축소해서 개최하겠다라는 그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고 하는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올 9월 개최 예정인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원주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원주 시의원들은 지난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지역 축제를 취소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축제를 취소하지 않는다며 축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17억 9천만 원이 투입되는 축제 예산 낭비를 막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축제를 축소가 아닌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원창목 시장은 SNS를 통해서 댄싱 카니발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요청한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이 취소 요구를 발목 잡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당초 엿새간 진행되어 오던 축제를 올해는 코로나19로 9월 10일부터 13일 나흘 일정으로 단축하고 해외팀과 군부대팀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또 참가팀도 120개의 팀에서 줄여서 개최한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음식 부스와 체험 행사 등 시민이 직접 대면하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원일로 시가지 공연을 폐지하는 한편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7,000석의 댄싱 공연장 객석을 3,500석으로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객석을 배치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축소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원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댄싱 카니발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좀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당사자들 연결해서 또 직접 좀 입장과 그 이유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아카데미 극장이 폐관 이후 14년 만에 공개되었는데 오늘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주 유일의 단관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이 폐관 이후 14년 만에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원주 역사박물관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는 12일 평안동 풍물시장 버스 정류장 앞 아카데미 극장에서 안녕 아카데미라는 상설 전시를 통해 내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1963년 개관해서 2006년에 문을 닫은 아카데미 극장에서 당시 사용하던 필름, 영사기, 포스터 등을 곳곳에 전시하고 스페셜 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 입구에서 보이는 1960년대 영사기와 영사실, 정원, 살림집 등 금지 구역도 개방해서 이색적인 추억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와 기관 단체들은 2015년부터 극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건물주와의 협의 등으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이번 상설 전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내부 상영관에서 연극, 전사 공연 등이 계획됐습니다. 이 안녕 아카데미 관계자는 문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극장을 명소로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였습니다.